저희는 시스템 매장이라고 얘기하지 맛집 매장이라는 얘기는 저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기분 좋을 때 먹을 때랑 기분 나쁠 때 먹을 때랑. 처음 두껍사물 오픈을 했을 때 먼지가 연기가 위로 올라가요. 일하는 직원들 전부 다 옷의 냄새가 막 장난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삼겹살집과 관련한 특허를 많이 냈어요, 우리가. 삼겹살집만큼은 우리가 독보적으로 하자. 다른 데가 못 쫓아올 정도로. 그래서 목표를 IT 지향으로다가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맛집이라는 것보다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식당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시대 2021 미셸입니다. 조준규입니다. 네, 어느덧 벌써 8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요. 이 숫자 8을 유난히 좋아하셔가지고 8번째 달려오셨다는 손님이 계시대요. 누구세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팔을 좋아하는지.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 이 미신인가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팔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PQ아이넷의 정영훈 대표를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PQ아이넷 정영훈 대표입니다. 이렇게 팔자를 좋아하는 정영훈이 되었는데요. 8이 워낙 좋은 숫자다 보니까 이렇게 누워있으면 무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8을 좋아하고요. 또 열심히 도르라는 의미. 그래서 저는 8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럼 계속 돌다 보면 제자리 아닌가? 돌다 보면 제가 잘 모르겠네. 나름 의미가 있었네요. 무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케이. 있기 뭐 때문에 맞지. 자, 오늘 오신 정영훈 대표 PQ아이넷이라고 이야기하는 회사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회사는 요식업 관련한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고요. DMS라고 다이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요식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직영점들 우리 식당을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또 나름대로는 적지 않은 식당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요식 솔루션을 만들려면 어떤 요식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 맞는 인큐베이팅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일을 옛날부터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게 아닌 게 많았어요. 남의 거 해주다 보니까 결국엔 해당하는 솔루션이 그 회사에 오리엔티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른 데 팔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또 다시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우리가 직접 해보자, 이런 의도로다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PQ아이넷이라고 하셨는데 그 회사 아래 이 요식업이 예, 맞습니다. 다른 분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요식 회사로 그냥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두껍쌈이 이제 메이저라기보다는 두껍쌈을 통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더 확실하게 만드는 그런 회사가 이제 맞는 겁니다. 솔루션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있겠죠. 과연 식당에서 쓰는 솔루션이 많을까? 라는 의구심도 좀 들고, 또 식당을 운영하는 데에 사실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데 그 인원들 매니지먼트 하는데 그런 솔루션이 그게 적용이 잘 될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해봤던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은 철저하게 솔루션 베이스로 우리 매장들이 동작을 하고 있고요. 2호점, 3호점까지만 하더라도 해당하는 솔루션은 굉장히 좀 현실과 괴리에 좀 봉착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출퇴근 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다른 데들은 보통 이제 펀칭 기계를 쓴다거나 또는 특정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쓸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이 들어올 때 자동으로 이제 얼굴 인식을 하고 또는 얼굴 인식이 안 되면 이제 지문 인식을 통해 가지고 출근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두 번째는 이제 대다수의 식당 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행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음식의 맛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인력 관리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수발주도 들어가고 너무나 많은 일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게 바로 음식점이에요. 근데 각각 자기의 할 업무들을 명시를 해놓고 그 일을 시켜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일을 시키죠. 홀을 보는 사람한테 카운터도 보게 한다거나 심지어는 주방에 들어가지고 음식도 하게 한다거나 설거지도 하게 한다거나 분리를 시키지 않고 단지 음식 맛 하나로 모든 걸 결정을 해내려고 하는 이런 사고가 아마 음식점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작은 매장을 베이스로 하는 이제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중급 규모, 예를 들어 한 70평 정도 넘어간다. 주인이 알아서 다 주인 근처 거래처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순환적으로 동작하는 이런 솔루션을 동작하게 만드는 게 사실 저희의 주 목표입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두껍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가서 먹어야 되고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뭐 많은 어떤 제재가 있고 영업시간 10시까지 뭐 이러는데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이 대형 매장들의 저는 거꾸로 우리가 대형 매장이어서 손님들이 더 좋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물론 당연히 줄었어요. 당연히 줄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들이 점심시간 매출을 보면 저희가 훨씬 많이 늘었어요. 왜 늘었냐면 모든 손님들이 칸막이를 원해요. 근데 저희는 이미 레디가 돼 있었어요. 저희 매장을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스프릿이 돼요. 즉 엄청나게 큰 커튼이 옆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룸도요, 칸막이 룸인데 이게 누가 보면은 룸이지 이게 펼쳐진다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이게 다 특허 우리가 들어가 있고요. 룸을 무한 확장할 수 있는 룸이에요, 이게. 그리고 딱 막아버리면 유리로 딱 막아져요. 전체가 그럼 벽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 이걸 이제 빼잖아요. 그러면 뺀 이 물건은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이게 또 슬롯으로 딱 돼가지고 바로 이 테이블과 저 테이블이 붙어요. 여튼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즉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이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 고도화시키는 이런 작업들도 우리가 해왔죠. 지금 매출이 얼마나 돼요? 예를 들면 재작년 뭐 이렇게 코로나 전 매출? 250억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매장 5개에서 우리 생각해 보셨어요? 250억? 250억 매출에는 이제 그 연결 매출이니까 저희가, 그래서 PQINET 매출도 이제 같이 포함한 거예요. 순수 만약에 PQINET을 빼고 PQINET이 한 50억, 60억 정도 했으니까 그 빼면 한 190억 정도. PQINET은 솔루션을 개발한 거고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매출이 잡혀요? 연결 매출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력 파견을 PQINET에서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제 그 모든 식자재는 PQINET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식자재. 그리고 솔루션 공급도 있고요.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PQINET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럼 순수 매장 매출이 250억이 아니라 그렇죠. 연결 매출로. 그러면은 PQINET에 한 192억, 2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적진 않아요. 그러니까 200억만 해도 그게 보통입니까?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가요? 우리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뭐 우린 맛집이 아니고 시스템에 의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고깃집이면은 어느 정도 맛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렇지. 근데 이렇게 번성을 한 데에는 무슨 비결이 있지 않을까? 직접 그렇지 돼지를 않아요? 키우시나? 돼지는 키우지 않아요. 그럼 아예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고기가 있어요? 이제 개량 품종이겠죠. 이제 품종을 우리가 이제 선별을 해서 그 품종을 받고 그걸 숙성해주는 창고가 구미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고 우리가 직접 용어를 줬어요. 스태핑 에이징이라고. 이제 단차 숙성. 온도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에요. 특정 날 온도들의 편차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숙성을 시키는데 부드럽게. 며칠 정도를? 원래는 이제 1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스탠다드는. 숙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에이징, 이제 나이를 들게 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숙성법이 제가 봐서는 최소한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이고 거기서 이제 얻어내는 모든 데이터는 다 만들어낸 것 같아요. 대표님, 뭐 지금 사업을 굉장히 솔루션화 하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취약하다던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을까 싶은데. 진짜 우리의 가장 큰 핸디캡, 교육, 그리고 친절, 이 부분이 결국엔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 건 각각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어요. 인사법이라든가 다 일률적으로 맞출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마다 여긴 친절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또 매장이 엄청 바쁠 때는 손님들마다 느끼는 게 틀려요. 한 테이블 다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핸디캡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국처럼 사람 뽑기 참 어려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될까. 이 부분은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쭉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재밌는 일이 많았네요. 우리 정 대표님이. 우리 정 대표님이 생각할 때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다? 사업 성공의 키?
라고 할까? 이거를 간략하게 딱 한번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믿음 같아요. 믿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성공에 대한 확신도 안 들겠죠. 내가 하는 이 일, 내가 1년, 2년 끝까지 하면 이거 될 거야 라는 이 믿음. 이거는 정말 그러면 내가 더 노력할 수밖에 없고요. 그 성과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면 그 즐거움은 진짜 짜릿하고 그 믿음 때문에 완성을 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심플하게 정리가 되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어쨌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 그리고 저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좀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변에 지인분들께 많이 소문내 주시는 거 아시죠? 구독, 좋아요, 또 뭐 있죠? 알림 설정 해주셔야죠. 예, 맞죠. 예. 야, 지금까지 성공시대 2021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